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인지 여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x 그 다음에 5x제곱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7x 6. 네, 이렇게 선생님이 한 5개 써봤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각각을 2x나 5x제곱 3y 마이너스 7x 6 이 각각을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합니다. 항. 그리고 항이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죠? 각각이. 이걸 뭐라고 한다?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항식은 뭐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x, 5x제곱, 3y, 마이너스 7x, 6 이거는 단항식이라고 해도 되고, 그쵸? 이 단항식인데 얘를 또 뭐라고 해도 됩니까? 다항식이라고 해도 되네. 아, 이해되죠? 근데 단항식의 합으로 또 이루어진 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2x, 5x제곱, 6을 한번 따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5x제곱, 그쵸? 덧셈을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2x 더하기 6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럼 이런 것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항식이구나. 아, 얘가 다항식이구나. 그쵸? 네. 그래서 이 식은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볼게요.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숫자 부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다시 2x에 대해서 문자는 x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걸 제외한 이가 개수가 돼야 되겠고 5x제곱에서는 5가 돼야 되겠고 3y에 대해서는 3이 돼야 되겠고 마이너스 7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7이 뭐가 된다? 개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고 차수는 두 가지로 나눴죠. 항의 차수. 하나의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다시 2x를 보면 2x는 x에 대해서 지금 몇 차죠? x에 여기 1차가 있는 거죠. 1차인데 1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선생님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쓸 건데 여기 다시 한번 썼어요. 그 다음에 5x제곱은 몇 차입니까? 그쵸? 2차죠. 3y는 y에 대해서 몇 차입니까? 1차죠. 마이너스 7x는 x에 대해서 몇 차입니까? 1차죠.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 여기 나와 있는 같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몇 차예요? 그쵸? 2차죠? 가장 높은 항에 대한 차수를 봅니다. 예, 여기 용어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럼 확인해 볼까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은 x에 대한 몇 차입니까? 아, 그쵸? 2차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차수에서 그쵸? 숫자만 써져 있는 그쵸?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숫자로만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바로 그쵸?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에서는 바로 뭐가 될까요? 이 6이 바로 뭐가 됩니까?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되고 동류항은 다시 우리가 위로 올라가 보면 2x, 5x제곱, 3y, 마이너스 7x, 6에서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2x와 마이너스 7x가 있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제가 뭐가 될까요? 2x랑 마이너스 7x.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류항끼리는 또 계산이 가능한데, 만약 2x랑 마이너스 7x를 계산하면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5x라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설명 밑에 보면 다항식 이거는 x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y 세제곱 더하기 9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x에 대해서 왜 2차냐? 이 식을 보면 이 x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이 x제곱. x에 대해서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또 뭐가 되죠? x에 대해서 있는 건 3xy랑 2xy제곱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x에 대해서 우리가 묶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3yx 더하기 2y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세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예쁘게 더 정리를 하면 2y제곱 x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x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예쁘게 정리가 됐네요. 그쵸? 2차, 그 다음 몇 차? 1차, 그 다음 뭐? 이 나머지 부분을 x에 대해서 뭐로 봅니까? 바로 x에 관한 뭐다? 상수 항이 된다. 그쵸? y가 있지만 x 입장에서는 그쵸? x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리되겠습니다. 그럼 2번 y에 대한 3차식이고 상수항은 이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선생님 믿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3번 x, y에 대한 3차식이고 상수항은 9다. 이런 말이 있네요. 얘는 왜 그럴까요? x, y가 있는 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x랑 y랑 같이 있는 항은 여기 나와 있는 3xy와 또 뭐가 있습니까? 2x y제곱이 있네요. 그쵸? 그럼 x, y에 대해서 얘는 x 1차고 y도 1차죠?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럼 합쳐서 몇 차가 됩니까? 얘는 2차가 되고 얘는 합쳐서 몇 차가 됩니까? 3차. x, y에 대해서 같이 물어봤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x, y에 대해서 제일 차수가 높은 건 이 3차가 돼야 되고 상수항은 또 여기 앞에 있는 2x제곱을 보면 y는 없지만 그쵸? x가 있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으로 취급하지가 않습니다. 또 옆에 또 나와 있는 마이너스 y 세제곱도 x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상수항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x도 없고 y도 없는 그쵸? 이 9만 뭐가 되겠습니까? 상수항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상수항은 뭐가 된다? 여기서는 바로 9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다항식 뭐 이런 식이 있는데 2x 세제곱 y와 마이너스 4x 세제곱 y는 동류항이고 그쵸? 동류항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동류항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으나 그래서 2x나 마이너스 7x 그래서 계산해서 아까 전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동류항이고 항 xy의 개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xy에 대한 개수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한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네, 된다고 확인해보고 다항식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은 동류항끼리 묶어서 간단히 정리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내림차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수가 어떤 항? 높은 항에서 어떻게? 낮은 항 순서로 쓰는 거. 차수 높은 데에서 낮은 거 쓰는 거. 그럼 오름차수는 어떻게 쓴다? 반대로 낮은 항에서 어떻게 쓴다? 높은 항 순서대로 쓰는 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문제가 나와 있지 오름차순 문제는 거의 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림차순 문제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배운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되거든요. 한번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럼 x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정리하라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3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것도 찾아봅시다. 뭐가 있나요? 마이너스 x, y랑 2x가 있네요. 그럼 한 번에 좀 정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2부터 쓸게요. 2 쓰고 마이너스 y는 뒤에다 쓰면서 x. 좀 이렇게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쓸 수 있겠습니까? 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남아있는 건
y 마이너스 y제곱 7이 있네요. 그러면은 얘네도 막 쓰지 말고 y부터 그냥 예쁘게 써주는 게 더 나아요. 책들에서 나 일반 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도 다시 y 대선 높은 데부터 낮은 거로 이렇게 좀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한 2차, 그 다음에 x에 대한 몇 차? 1차. 그 나머지 얘네는 뭐다? 그쵸? 뭐라고요? 상수항.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한 오름차순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쵸? 2번 y에 대한 오름차순 문제는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넘어갈게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다음같이 계산을 한다. 괄호를 묶어 전개한다. 동류항끼리 묶어 간단히 정리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 1번 그쵸? A 2배 A 빼기 B 이렇게 돼 있다. 그럼 A에 대해서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마이너스 취해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할 때 쓰이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죠?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하나씩 이 마이너스도 하나씩 그쵸? 이거 그래서 정리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7. 이 정도는 빠르게 좀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그쵸? 동류항이란 말이 아까 나와 있었죠? 이 동류항. 그쵸? 네. 그러면 10x제곱 빼기 5x 더하기 1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면 여기다 처음부터 집어넣지 말고 이 항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하고선 마지막에 주어진 숫자들을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계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쓰고 분배 법칙에 의하여 마이너스 4b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빼기 3b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라고요.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세 다항식 이거에 대하여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우리가 덧셈은 항상 이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3 더하기 5가 있고 이거랑 5 더하기 4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쵸? 네. 덧셈끼리는 위치를 바꿔도 같다. 결합법칙 한번 써볼까요? 2 더하기 3 더하기 5. 네, 이렇게 가로를 2 더하기 3부터 하고 5를 더하나 2를 더하고 3 더하기 5 이렇게 쓰나 어떻습니까? 같죠? 그쵸? 근데 뺄셈 한번 해볼까요? 뺄셈 뭐 3 빼기 5 쓰고 5 빼기 3 같습니까? 다릅니까? 얘네들은 같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덧셈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오늘 배운 거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배운 내용들이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기본 개념이 첫 시간 오늘 배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게 전부인데 이게 정확하게 정리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뭐죠? 먼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우면서 용어를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차수랑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다항식의 정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하면서 연산을 했고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하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해서 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항식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다항식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나중 갈 때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다항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근데 마지막 가서는 이제 대답을 못해. 그렇죠? 그럼 다항식이 뭔지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 마칠게요. 다항식이랑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차수를 말할 수 있는 식. 예를 들어서 뭡니까?
상수항부터 얘기하면 됩니다. 상수항. 뭐 숫자 5 이런 것들. 상수항. 7 이런 것들. 그리고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차수가 늘어나는 식이 있죠. 4차식, 5차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a, x, n승부터 그 다음에 뭐 b, x, n-1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이렇게 정리되는 식,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